자, 기출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민법 총칙 의사표시 파트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세 가지,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 1항이 있죠. 취소할 수 있죠.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하면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를 못하죠. 다만 을의 대리인 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3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되죠. 위법성. 요게 핵심이죠. 위법하냐 아니냐,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시가를 속였다, 위법하지 않죠. 다소 과장된 허위 광고가 있었다, 위법하지 않죠. 반면에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정도는 돼야 위법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무효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죠. 기타 나머지 지문 위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취소 원인이 있는 행위,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눈에 빡 띕니다. 사기. 그죠? 1번 불공정하는 법률행위 무효. 2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151조 1항 범죄리 전체가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죠. 어렵지 않죠? 1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110조 2항 표의자 갑, 을과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을인데 을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다. 다시 한번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 을이 뭐라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죠. 110조 2항이죠. 그러니까 1번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해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2번 사기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어디서든 제3자가 아닌 게 원칙이죠. 포괄승계는 당사자하고 똑같죠. 따라서 제3자가 아니다. 3번 기망에 의해서 신원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 그러니까 서명 날인할 때는 신원 보증서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났더니 연대 보증계약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원 보증을 한다는 의사에 따라 연대 보증의사를 표시한 거죠.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리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죠. 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몰라. 뭐예요? 착오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죠. 자, 이렇게 사기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있을 때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죠. 사기 취소할 수는 없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일치하잖아.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 못하죠. 자, 시가를 속였어요. 위법이 아니지. 취소할 수 없다죠. 시가를 속이거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니까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자,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갑, 대리인 을 병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사기쳤어. 대리인 을의 사기는 갑의 사기와 동일시. 따라서 갑이 대리인 사기에 대해서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따라서 병은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병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17번 갑은 A의 기망으로 을에게 매도. A의 기망으로 갑이 을에게 매도.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따라서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2번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 을의 사기 강박과 동일시. 따라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옳은 답이 되겠죠. 3번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을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야.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럼 뭘 물을 수 있어요?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이게 하자담보책임이죠. 하자담보책임은 물리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인데 계약 당시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 이럴 때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는데 병이 선이야. 그럼 병은 보호되죠. 따라 선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사기 강박이 사례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사례 형태로 출제했습니다. 18번 강박.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행위가 강박이죠. 그 강박이 위법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비진리에서 봤던 거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했다. 일단 강박에 의해서 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가지고 그걸 표시했으니 의사 표시는 일치하더라. 그죠? 따라서 비진리다 아니다? 아니죠. 비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거죠. 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됐다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진이 아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강박에서 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불일치라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불일치라 할 수 없다. 2번은 반사회 질서에서 봤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증여입니다.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여에서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제3자의 강박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죠. 4번 강박을 당했는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다. 박탈이란 말이 나오면 또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언제 인정돼요? 목적 이 부정한 목적 수단 이 위법 또는 부적당 이렇게 강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부정하거나 부정한 목적 또는 그 강박의 수단이 부적당 또는 위법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죠.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상식적으로 그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면 강박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인정된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소송행위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죠.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소송행위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에는 취소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2번 대리인 기망. 본인의 기망과 동일시하죠. 따라서 본인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과 똑같으니까 설령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또 뭐가 보여요? 박탈이 보이죠. 그럼 뭐다? 무효다 그랬습니다. 시가를 속였어요.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피해자는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2번. 자, 이제 20번부터는 의사표시록 발생과 관련된 거고요. 일단 조문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상대방이 수령한 때,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며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13조.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조문 암기해야 되고요. 특히 111조 2항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항 도달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특히 우편물, 등기나 내용 증명이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다. 통상의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1번 보세요. 표의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4번 표의자가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1번 4번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4번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법정 대리인이 통지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요. 4번 1번처럼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2번은 도달의 뜻이죠. 도달의 뜻이 뭐예요? 상대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5번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번에서는 수령거절이라고 그랬죠. 5번은 수치거절이라고 그랬죠. 똑같죠. 수령거절이나 수치거절이나. 2번, 4번 둘 다, 2번, 5번 둘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도달이고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3번은 내용증명인데 반송이 안 됐죠. 도달이죠. 내용증명인데 반송이 안 됐으니까 도달이다. 등기나 내용증명은 반송이 안 됐을 때 도달이다 그랬습니다. 4번 어렵지 않죠? 이 효력 발생도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즉 발송 후 갑이 사망 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2번 도달만 하면 되죠. 도달만 하면 되니까 즉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틀렸죠. 을이 알아야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즉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도달을 했다면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죠.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자, 4번 내용증명인데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송달 또는 도달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5번 갑의 내용증명 의편이 을에게 도달 후 을이 성년 후 연계시 즉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도달 후. 그럼 을에게 도달한 때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112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도달을 정확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 5번 지문은 을이 갑의 의사표시를 받고 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20번, 21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지문들도 살펴봤습니다. 공부할 때는 어려워도 이 의사표시 관련된 것들은 지문들은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자주 출제되는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자.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듣는 목적이다. 자, 민법 정치 세 번째 파트 대리가 나왔습니다. 대리는 보통 3문제, 심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요. 대리는 일단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대리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범위. 대리권 범위가 하는데 대부분 판례. 수령 대리권이 있다. 요거 하고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벌행위 못한다. 관리행위 중에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죠? 대리권의 제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119조 대리인이 여러 어디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무효가 된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사유.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사 대사성파. 128조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이게 한 세트. 왜 잘 나오죠? 두 번째가 대리행위. 114조 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그래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116조 1항.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 표준해라. 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군방은 본인 기준해라.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에 면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리권 대리행위에서 한 세트. 여기서 잘 나오죠. 그다음에 복대리가 나오고 무권대리가 나오죠. 나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권 대리행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대리권이나 대리행위를 주로 물어보는데 그 지문은 한두 개가 복대리, 무권대리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대리는 뜻, 본인의 대리인, 특징,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인권 및 책임 122조, 121조, 120조, 121조, 122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 문제.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상대방 읽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책임 그 중에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거절 상대방 최고 철회 집중해서 나오죠.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136조는 몰라도 되고 표현대리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후의 표현들이 일단 요런 게 뼈대가 딱 잡혀 있어야 되고요. 지문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가 딱딱 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딱 바로 0.1초 만에. 그래야 문제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35페이지 1번을 보면 틀린 것은 1번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그럼 그냥 절대적 무효죠. 이렇게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일 때 절대적 무효니까 여기다가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표현대리 제도보다는 강행규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이거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죠.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문제를 안 보고 있었네요. 1번 강행규정 위반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무권대리로서 무효.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유효가 될 수 있죠. 유권대리가 아니고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유권대리가 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대리인데 유효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들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죠. 추인할 수 없지요. 본인 추인 안 된다. 우리 민법은 136조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만 규정하고 있어요. (136조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예컨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무권대리야. 이럴 때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하여 본인에게는 무효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118조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인의 이용 계량행위. 그죠? 무제한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인의 이용 계량행위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뭐가 틀렸어요? 한번 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무효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3번이 틀린 질문이 되죠. 자, 5번에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하는 게 대표적인 보존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이라든가 가옥의 수선이라든가 본인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변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존행위에 예가 된다 그랬죠. 암기가 필요하고요. 틀린 거 3번. 2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119조.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2번 대리행의 모든 권리와 의무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따라 대리행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5번 대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상대방의 등기까지 있다면 이 등기, 우리 물권법에서 먹이가 있는 추정력,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의 물적 범위 중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일단 이 대리인에겐 대리권이 있다 라고 추정이 되니까
아니다. 이 대리권은 무권대리다. 라고 주장하는 자. 즉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도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본인.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유권대리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행위를 통한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요. 근데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는 자,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복대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5번 법정 대리인 122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원칙적으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 복인권 및 책임이 있죠.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라.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대리인이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지고 그게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3번 임의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도 나왔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니은 118조 권한을 정지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잖아요. 따라 보존행위만 틀렸죠.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상대방이 따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를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특히 디귿 표현대리에서 대단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표현대리 효과 중에 하나죠. 틀린 거 5번. 4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1번.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기 전에 숙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하죠.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관계 종료. 원인관계 종료 전 숙권행위 철회. 임의대리권 소멸하죠. 권한 넘은 표현행위.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매각을 해버렸다.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매각을 해버렸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이 권한 내의 행위와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게 판례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말자 그랬죠. 본인의 대리인. 1번도 틀린 거군요. 숙권행위 철회했으니까 대권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 또 남았어. 대리인 여럿 있어. 원칙 각자들이. 5번 대리인 기망. 자,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기망을 당한 병. 이렇게. 그럼 병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 나왔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옳은 거 2번.
4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여기 이제 판례가 주로 나온다 그랬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 갑의 대리인 을이 있어요. 근데 이 대리인이 채권자의 지위에도 있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을 날짜가 됐어. 안 갚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해. 따라서 을이 갑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변제.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 형태잖아요.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 2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채무이행이 뭐예요? 변제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다. 그럼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기 자신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이행할 수 있다. 124조. 2번 뭐뭐뭐뭐뭐뭐 저쩌고 계약 체결 대리권.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 권한 없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 뭐 있어요? 수령 권한이 있다. 수령 권한이 있다.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 대리권이 포함되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뿐만 아니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번 간만에 옳은 지문이네. 대리인이 어렵다. 원칙학자들이 다만 법률 규정 미성년자의 부모 공동으로 친권 행사해라. 또는 수권행위 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무슨 뜻? 공동대리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공동대리 제한할 수 있다. 119조.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죠.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거 1번. 6번. 사례 형태로 나왔네요.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대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수령 권한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계약 해제 누가 해요? 을이 해요? 갑이 해요? 갑이 해야죠. 취소권, 해제권 같은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귀속된다 그랬으니까 갑이 따로 수권을 하지 않는 한 을은 해제권이 없게 되겠죠. 또 3번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갑과 병 사이에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는 을병이 아니라 갑병이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을에게 청구, 갑에게 청구. 갑에게 청구해야죠. 그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결과는 갑에게 기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갑에게 유효한데 다만 상대방이 이런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정해서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 틀린 거 5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봤나? 봤군요. 7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매도 대리권은 아까 6번랑 똑같죠? 6번도 매도 대리권이었나요? 그쵸? 갑이 이렇게 매도 대리권을 줬죠. 7번도 뭐예요? 매도 대리권 준 거예요. 그런데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네? 대리권 소멸해요? 아니지. 127조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지요. 2번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 금지. 그러나 본인 허락 있으면 할 수 있죠. 본인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즉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자기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갑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죠. 128조.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분류식이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권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5번 을 매도 대리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뭐가 있다? 수령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거 1번. 8번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역시 매도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1번 을이 사망했어. 다시 한번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이 사망했네요. 대리권 소멸하죠.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뭐야 이거 너무너무 쉽죠.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수령 권한이 있다. 3번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앞에서 봤죠. 명시적, 묵시적 불문한다. 4번 을이 대리행위 하기 전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어. 그럼 당연히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128조. 그죠? 수권행위 철회. 임의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원인관계 종료 또는 원인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 대리권 소멸하죠.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봤죠.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번 문제 나왔던 것들 중에서 2번, 3번, 4번, 5번 4개가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1번을 제외한 2, 3, 4, 5 맞나? 그렇죠. 거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9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자 6번, 7번, 8번, 9번 다 뭐예요? 갑이 이렇게 매도 대리권을 줬어요. 그죠? 8번도 매도, 9번도 갑은 자신의 땅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의 대리권을 줬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대리행위를 했고 그래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가 뭐예요? 현명이죠. 현명. 1번 을은 수령 권한 있다 없다? 있다. 2번 병이 해제했다.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건 뭐예요?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갑이죠, 갑에. 을이 아니라 갑에게. 우리가 아까 6번에서 4번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느닷없이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죠?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해?
갑이 해줘요. 을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이 해제한다. 4번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럼 원상회복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갑과 병이 부담하죠. 을 부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갑과 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5번. 단순히 계약 체결 대리권이 아니라 계약 체결 플러스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연기 권한도 있다. 대금 지급 연기 권한도 있다.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어요.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지만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도 있다가 판례예요.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과 5번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차이. 연기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 권한. 그래서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뭐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잊지 마시고. 10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대리권. 이제 매도 대리권이나 매수 대리권 말은 없죠. 대리권을 을에게 줬고, 을은 갑을 대해서 병과 계약을 했다. 자,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똑같죠, 문제가. 형태가. 문제가 똑같으니까 나오는 지분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1번.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야.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갑 기준. 경설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을 기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1번 벌써 틀렸죠. 무경험 상태를 을을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자, 2번. 을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을은 무슨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근데 2번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어요. 그럼 갑이 받은 거야. 갑이 받은 거예요. 직접 갑에게 효과가 생기니까. 따라서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병은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거죠. 이미 지급한 거예요. 그죠? 3번 옳은 질문. 4번 을의 대리권은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을이 미성년자야.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따라서 을이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갑의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병과의 대리행위. 을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을의 대리행위를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거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11번부터는 목대리고요. 목대리 문제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